전업 투자자한테 직접 듣는 비법 공개 시간. 혹하네 이거. 아래 공포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하더라. 예, 그거는 이제 맞다. 위기에서 벗어날 때는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삼성전자는 고점을 경신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외 대형주들은 사실 이런 데이터는 없어요.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간다라면 삼성전자, 현대차 이렇게 보고 이제 부품주 쪽에서 만약에 본다라면 그러니까 현대차 쪽의 공급, 현대기아차 쪽의 이제 공급. 여러분들의 돈을 불려드리는 시간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입니다. 네, 2부가 시작이 됐고요.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그냥 툭 한번 던져보는 네.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10억이 있다면 예. 부동산, 주식, 코인 투자 안 하겠다. 그냥 이 셋 중에 골라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럼 주식. 예. 왜죠? 저는 코인은 처음부터 관심이 없고요. 네. 그러니까 없었고 이제 이게 보여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투자하는 걸 되게 불안해하는 스타일이라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부동산은 저희 아버지가 지금 건물 내놓으신 지 3년이 됐는데 안 팔리고 있거든요. 이게 건물을 이거 시골이라서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 걸리면 이게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좀 빨리빨리 사고 팔 수 있는 게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한 10% 손실 각오한다라면 좋은 종목은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몸에 살이 100만 개 생기는 종목도 갖고 있을 자신이 있으니까 살이 100만 개. 예, 그러니까 좀 그 인내심이 좀 있어서 예, 뭐 괜찮은 것 같아서. 믿음이 상당하네요. 그러게요. 내가 아는 것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말씀같이 들리는데 살이 100만 개가 나올 정도의 인내심을 가지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투자할 만한 것들은 예. 어느 정도 기간은 그래 이 정도는 내가 10년 정도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요. 근데 네. 지금 제가 가장 길게 가져가 본 게 한 3년이고 보통 일반적인 거는 한 6개월에서 1년? 예. 그 정도면 살이 100만 개가 나오나요? 근데 3년짜리 그런 거는 정말 100만 개 생겨요. 예. 그런 것들은 진짜 기다리셔서 결실을 보시는 경우가 많으신가요? 아니면 야 이거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그런 건 방향이 제가 꺾였다. 기간까지 가져갔으면 거의 수익이 났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도중에 숫자가 달라졌으면 그냥 던졌으니까. 그럴 때는 손절을 예,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숫자가 내가 보였다라고 본 거니까 이제 하다못해 뭐 조금이라도 수익은 났죠. 예. 자 지금 전업 투자자시잖아요. 예. 전업 투자자로서 가장 힘든 점 혹은 또는 가장 좋은 점. 힘든 점과 힘든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내심이 되게 힘들고 그다음에 순간순간 오는 후회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직전에 이제 방송 나왔을 때 골드러시 했을 때 나왔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으면 그날 제가 제가 갖고 있던 종목이 목표 주가 도달해서 던졌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아마 한 6, 7천 원대 샀나? 하여튼 그때 사가지고 12,000원에 팔았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때 너무 막 좋았는데 더 갔나요? 짧은 시간에 2배를 더 갔어요. 거기서. 거기서 2배를 더 그러니까 이제 종목이 이렌텍이라는 종목이었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말씀을 네네. 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인도에서 코로나 번지면서 인도에서 파는 삼성전자 휴대폰 껍데기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도에서 장사가 안 될 거니까 확 떨어졌으니까 그때가 찬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인도가 코로나 극복되면서 실적이 복원이 되고 여기에 뭐 자동차, 뭐 전자담배,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배터리 팩 이런 예. 거에도 매출 있는 기업인데 여기저기 사업을 확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다 올라오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게 사업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 뒤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막 그 오는 후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투자가 꼬여요. 그러니까 팔아야 될 주식을 못 팔게 돼요. 이렇게 매일 하시는 분도 우리랑 비슷한 게 있네요. 꼬이는구나. 아니요, 그건 정말 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꼬이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괴로움 막 이런 게 있고 막 별 생각 다 하잖아요. 이걸 내가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차를 뭐로 바꿨고 우리 아버지 집을 저 정말 그랬어요. 우리랑 똑같은 생각하네. 그러니까 그 돈을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 아버지 집을 새로 멋지게 지어드릴 정도 돈이 MBTI 되더라고요. N이시죠? N. N 아니에요? N이요. 예. 저 여기 저장해놨는데 제가 이따 하기로 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인내심, 그런 고통이 좀 힘들고, 그러니까 좋은 거는 이게 정말 잘해야 좋은 건데 저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수익을 투자를 잘하게 된다라면 아까 이제 우리 방송 전에 제가 어떤 분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요. 약간 관종기가 있어서 여기 나오라고 하면 나올 수도 있는 분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근데 정말 이게 기회가 그 친구가 불과 몇 년 전에 저한테 형 저 돈 이만큼밖에 없어요라고 얘기했던 자산을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지금은 그거에 30배인가? 그죠? 30배 정도 불었죠. 그러니까 한 1,000만 원만 있어도 30배면은 3억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친구의 불어나는 속도 보고 하면 이게 순간적으로 정말 바꿀 수 있구나. 물론 이제 그렇게 될 확률이 낮긴 하지만 그래서 잘만 하면
기회가 되네요. 근데 이제 하나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FX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외환 선물을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알려주신 이제 증권사 부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주식시장에서. 왜냐하면 살아만 남으면 시장이 알아서 수익 내주는 장이 반드시 온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작년 그랬고, 같은. 예, 그때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안 죽고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전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버티는 거를 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안 깨지고 버티고,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주식 보이면 다 사고 싶은 그 유혹 이겨내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평정심, 인내심 갖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더 사고 싶은 거 참는 것도 힘들 것 같고. 그러게. 네. 그 말씀들을 하잖아요. 유동성 자금 현금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으라는 거. 예. 이게 사고 싶은 게 막 보여가지고 다 사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남겨놔야 되나요? 그거 다 털어도 돼요? 아니 저는 철저하게 주식 계좌에 돈을 안 넣어놔요. 그냥 현금 상태로 외부에 이제 그 은행에다 넣어놓고 있다가 네. 빠지면 거기에 일부 이렇게 툭툭툭 집어넣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산하고 이거 몇 퍼센트가 아니라 주식시장 항상 100이죠. 네. 그러니까 100인데 이제 아. 바깥에 돈을 빼놓으니까 네네. 있으면 자꾸 사고 싶어가지고. 얘랑 비중을 비교해 본다면요. 바깥에 있는 돈과 이렇게. 근데 이제 대체로 잘하는 분들 보면 30에서 50% 정도, 그러니까 30% 정도는 꾸준하게 유지한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자신 있을 때는 뭐 레버리지까지 쓰시는데, 와. 예, 이게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좀 실수한 게, 그러니까 현금이 갑자기 좀 들어올 일이 있었어요. 그거 생겼는데 그때 이제 와이프 적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시장이 요즘 빠졌잖아요. 예. 그래서 사고 싶지. 예, 그래서 와이프한테 이제 또 와이프가 자꾸 그런 거 얘기하면 뭐 이제 그럴듯해 보이니까 자꾸 사라고 권해요 저한테. 그러니까 좀 좋으니까 사라고 해서 아 그러면 내가 이걸 사서 얼마 단위 뒤를 숫자를 딱 맞춰주면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적금 만기 된 게 1980만 원, 뭐 예, 1870만 원 이러면 요거 해가지고 2천을 예, 맞춰주자. 그렇죠. 딱 맞춰주면 되겠다라고 해서 샀는데 빠지더라고요. 네. 한 번 더 넣자. 네. 근데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4계좌까지 털자. 그래고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되는 네,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가 이제 왜냐면 그 종목은 제가 이제 아 이건 물려도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게 이제 한 열흘 가까이 간 거예요. 열을 축축축축. 네, 그러니까 갔다가 이제는 이제 물론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네네. 그때 조금 아찔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풀로 현금이 있었다면 그날 다 사버렸을 거예요. 왜냐면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엔 가치가 예를 들어서 한 25,000원인데 지금이 뭐 17,000원이면 세일 아니야? 뭐 이렇게 봤던 단계였기 때문에. 근데 걔가 어디까지 내려가던가요? 17,000원 세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정도. 15,000원. 예, 예. 10%가 더. 아니 근데 마지막으로 매수했던 게 이제 16,000원이었으니까 그건 뭐 그냥 예. 근데 전업 투자자들은 돈 어떻게 써요? 예를 들면 우리는 월급 받으면 거기서 자 얼마는 저축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업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 돈을 오늘 다루고 내일 다루고 내가 아, 쓰는 이게 생활비나 이런 것들은 고정으로 정해놓습니까? 아니면 많이 벌 때 팡팡 씁니까? 돈 뿌리면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일정한 수준은 일단 네. 1년치 생활비는 뽑아놔야 돼요. 아. 왜냐면 이거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근데 최근에 저는 이제 뭐 제 후배하고도 그런 얘기 하긴 했는데 야 나 몇 달치 남기고 다 털어넣었어. 이제 그런 얘기 그 장세에 대해서 이건 정말 기회다라고 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지 않을 때는 1년치 정도는 빼놓고 나서 투자를 해야지 이게 간당간당하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인즉슨 1년치 먹고 살 돈은 있는 상태에서 전업 투자를 해야 된다는 네, 아니면 내가 이제 꾸준하게 들어오는 돈이 어딘가 이제 창구가 하나 있거나 그렇게 돼야죠. 제 목표가 네. 딱 1년 아무것도 안 해도 네. 우리 세 가족이 먹고 사는 돈을 내가 벌자 5년 전부터 계획했거든요. 없어. 그게 벌면 벌수록 씀씀이도 커지지 않아요? 커지고. 그래서 맞아. 희한해요. 네. 자 마지막 질문. 네. 솔직히 나는 투자해서 얼마까지 벌어봤다. 뭐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게 수익률로는 네. 하루에 40% 내본 적이 있어요. 미수 하나도 안 쓰고. 하루에 40%요? 예. 어떻게요? 상한가? 그게 근데 요즘은 아니고 예전인데 그때 이제 그 코스닥이 막 이게 예전에 상한가가 12%였어요. 네. 그때인데 코스닥 하나가 상한가 가면 나머지 종목 쭉 갖고 올라갈 때예요. 네네. 그때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종목이 그 미디어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게 하에서 상을 갔어요. 근데 그걸 이제 처음에 들어간 거예요. 아, 한가를 쳤는데 그 예, 상한가가. 그러니까 한가 풀리면서 이제 호가 없어질 때 그리고 올라가길래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가면 옛날에 이제 장미디어 뭐 사이버텍 이런 종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 쫓아서 다 샀더니 이제 저녁에 미수 하나도 안 쓰고 40%가 나 있더라고요. 하루 만에. 와. 예, 이제 그게 이제 수익률 단기로는 기록이고 이제 규모는 뭐 그냥 근데 얼마 넣나가 중요해. 나 40% 먹었어요. 그 원래 얼마? 4만 원. 100만 원 넣었으면. 예, 예. 아, 근데 진짜 그러니까 옛날 얘기는 네, 예. 사람들이 그거에 사실은 혹해가지고 아 나도 잘하면 하루에 40%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40%는 벌지 않을까라는 그 헛된 반대도 생각하셔야 돼요. 하루에 50%도 빠질 수 있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 뚜껑도 안 닫혀 있지만 밑으로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거. 좋습니다. 다음 코너 한번 가볼까요? 네. 부자 공식 카더라입니다. 이건 뭐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 봤어요. 참 잘 만들어내요. 전업 투자자한테 직접 듣는 비법 공개 시간. 아, 혹하네 이거. 부자들은 네. 이렇게 하더라. 저희가 말하는 카더라라는 소문에 맞는 비법이나 공식 그리고 어디서 들은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예, 돈이 되는 부자 공식이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네. 번째 질문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락장에도 베팅하는 방법이 있다 카더라. 없다. 아, 뭐. 예, 이거는 제가 왜 없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 뭐 인버스를 투자하거나 뭐 여러 가지 해지하는 방법은 있을 거예요. 네. 최근에 미국에서도 뭐 QPP인가? 제가 이제 정확하게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게 이제 나스닥 100에 하락하면 하락의 3배를 버는 상품이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3배요? 예. 밑으로? 근데 그게 올해 77%가 수익이 났대요. 아.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이제 집중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아마 포트폴리오 하나를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네. 그 정도에 투자해야 될 장이면 차라리 현금 갖고 있는 게 낫지. 굳이 안 좋은 장에서 뭐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투자해서 후회되느니 그냥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예. 도박이다. 예. 아니, 우리는 개미들 이게 문제야. 막 70% 이런 것만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뭐 10%돈 같지도 않은 거야 어느 순간은. 아니 예금이자가 1년에 지금 해봐야 2% 많이 주면 3% 요거 왔다 갔다 하는데 1년 동안 넣어봐야 이걸 한 달에 벌면 사실은 12배예요 은행 예금 적금에. 그럼 거기에 이제 만족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워낙에 그 두 자릿수 수익률이 남들이 많이 냈다 이런 거에 익숙해져서 네. 좀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도 해주세요. 네. 아, 아래 공포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하더라. 예, 그거는 이제 맞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이 되게 부담스러운 위치이긴 하고 제가 이제 전제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네. 바닥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역사상 뭐 6분기, 저 5분기 빠진 차례가 이전에 있었고 지금 이제 5분기 때 처음 시작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적어도 이제 하락이 시작됐다가 하락이 멈추고 돌아설 때쯤 나오는 현상들이 각국에서 이제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막 노력할 때.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은 방식하고는 좀 다르죠. 옛날하고 반대예요. 옛날에는 빠지면 돈 풀어서 네. 부양을 하는데 지금은 이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문제니까 인플레이션만 잡아주면 아까 제가 이제 고용지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고용이 어느 정도 멀쩡하기 때문에 수요는 금방 또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요인만 조금만 눌러주면 네. 시장에서는 주가는 경기 침체 걱정 때문에 주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 이 세상에 코스닥의 소부장 종목의 PBR이 1이 나와요. 오. 예, 그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다면 지금이 오히려 조금씩 각국에서 좀 바이든이 어떻게든 좀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좀 기회일 수 있다. 지금 정도면. 예, 예. 어차피 침체 거의 문턱 혹은 뭐 이렇게 그 안에는 발을 좀 담근 것 같고 예. 담근 것 같고 물가만 잡으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좀 우매한 질문일 수 있는데 만약에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였다면 어떻게 돼요? 이 전 세계 그래 어떻게 했을까? 경제가? 난 그냥 지금 트럼프였다 하더,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 푸틴하고 관계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관계가 달랐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안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긴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별의별 상상 다. 그거 이거 하셨네 생각. 예. 나도 N이야 그거 N. MBTI 완전 극 N이야. 아, 저 이해요, 참. 그러니까 E N 예, 예. 이 하여튼 두 번째 겁니다. 예. 저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문제에서 생각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유럽 문제하고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전쟁은 났을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 봤을 때는 그게 크게 시나리오상 달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북한하고 관계가 궁금하죠. 그러니까 트럼프,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환율 영향 없었다고 못 보거든요. 근데 예. 북한하고 관계는 조금 이제 트럼프는 쇼라도 했으니까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식시장 반등할 때 주도 섹터가 될 것은 있다더라. 예, 그러니까 좀 과거 사례를 볼 때 자동차는 항상 좋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역대적으로 위기 닥쳤을 때 예를 들어서 외환위기, IT 버블,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지난번 코로나 때 보면 그러니까 사실 지수가 올라가니까 다 올라가죠. 예. 다 올라가는데 지수 상승률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던 게 항상 자동차였어요. 그러니까 상승률로 가장 조금 올라간 게 저점 대비 피크 기준으로 볼 때 330% 정도고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금융위기 때 600% 현대차 기준으로 네네. 올라갔었거든요. 기아차는 10배 올라갔었고. 근데 자동차가 특이하게도
그러니까 자동차 구매가 뚝 떨어지진 않거든요. 지금 예. 계약을 해도 뭐 1년 안에 안 나온다면서요, 차가.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자동차 공급 문제는 조금씩 이제 부품은 풀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전보다는 조금 속도가 이제 조금은 풀리고 나아졌지만 괜찮을까요? 근데 이제 자동차가 제가 이제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네. 항상 구조 조정이 우선적으로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는 당연히 이제 그때 네, 자동차 구조 조정됐고, 그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미국 자동차 3사가 다 막 파산보호 신청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도요다가 그때 막 리콜 걸리고 하면서 제대로 막 힘을 못 쓸 때 우리나라가 신흥시장이라든가 치고 올라가면서 실적이 딱 갔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결국엔 전기차, 수소차로 바뀌는 단계에서 오늘도 보니까 뭐 현대차가 세단의 도전을,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점유하고 있는 세단에서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아이오닉 6 뭐 이런 거 딱 나오고 하더라고요. 되게 좋은 평가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게. 현대 전기차가. 예. 그래서 자동차가 이번에도 역시 좀 상대적으로 탈출한다라면 무난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아이오닉 6 보니까 약간 포르쉐 비슷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요? 앞뒤가. 예.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 요번에 또 울산에 공장 뭐 짓는다. 예, 그래서 전기차 전용 전기차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이게 자꾸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도 이제 영어를 잘 못하는데 번역기가 잘 돼 있으니까 이제 자꾸 뭐 블룸버그니 다 보거든요. 로이터라든가 보면 현대차가 좀 자주 나와요, 뉴스가.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좀 전기차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구나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건 기아차와는 어때요? 현대차가 자주 나온 마찬가지죠. 기아차도 네, 마찬가지고. 기아차도 이제 마찬가지로 가니까 이제 현대 기아, 그러니까 주로 이제 현대로 나오지만 어쩌면 이제 주가 탄력도 면에서 모비스. 예, 왜냐하면 이제 모비스가 가장 아랫단에 있는 회사니까 네. 그렇게 놓고 보고 모비스 그 다음에 이제 기아, 현대 이 순서대로 가는 것 같아요. 탄력도로 보면.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도 ETF 연금저축에 담아놨다가 작살나가지고 없는 게 없어 정말. 다음 코너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의 넣다 뺐다. 자, 넣다 뺐다. 우리 작가님의 작가님에게 저작권이 있는, 그래서 저작권 문제가 1도 없는 코너 넣다 뺐다입니다. 자, 앞서 수많은 이제 언급됐던 종목들이 있었죠. 혹은 이제 섹터들 중에 저희가 넣어주세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 여기 이제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되고, 뭐 요거는 빼주세요 하면은 이제 빼주시면 되는 간단한 코너입니다. 예. 자, 나라면 이걸 사겠다, 뭐 여기에 투자하겠다 라는 개념으로 그냥 쉽게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노후까지 가져가야 될, 길게 봐서 노후까지 가져가야 될 혹은 가져가고 싶은 종목, 개수 상관없이 넣어주세요. 종목명을 얘기를 하라고요? 불편하신가요? 그럼 제가 이제 대형주 쪽 말씀을 드리고 네네. 중소형주 쪽은 제가 그냥 뭐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들만 알아들으시게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서는 제가 자동차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노후까지 가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기에서 벗어날 때는 이제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삼성전자는 그래도 고점을 경신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외 대형주들은 사실 이전 고점을 그 다음 위기에서 돌파했다 이런 데이터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간다라면 전차, 삼성전자, 현대차 이렇게 보고, 이제 부품주 쪽에서 만약에 본다라면, 그러니까 현대차 쪽의 공급, 현대 기아차 쪽에 이제 공급을 하면서 전기차 분야 쪽 따라갈 때 매출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 현대 기아차에 뭐 전기차 관련된 뭘 공급했다더라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 기업들은 의심을 좀 덜 받으니까 정말 기술력이 있나 이런 거 이런 기업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두 가지. 제가 힌트를 드리면 삼성 라이온즈 삼성 라이온즈? 이 이상 못 드려요. 왜 이 이상 못 주세요? 빨리 뭐야? 빨리 맞춰봐요. 삼성 라이온즈 야구 아니에요? 아니 회사 이름이 이래가지고 난 잘 모르겠어 사실. 아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저 종이 이따가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LCL. 그건 어때요? 바이오주. 예. 바이오주는 어떤가요, 요즘에? 제가 바이오를 되게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제가 바이오를 평생 한 번 투자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한참 전에 뭐 부강약품 투자했다가 이제 팔아본 적밖에 없고, 그러니까 바이오는 저게 과연 성과가 날까? 그러니까 이제 분명하게 숫자 나오는 기업들이 있죠. 뭐 세트병 같은 경우 숫자가 나오니까. 근데 그거 이외에는 신약 개발, 그러니까 저평가라서 사는 바이오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 기대감으로 가는 건데. 꿈을 먹고 사는. 네, 근데 저거에 믿고 투자하기에는 너무 불안해요. 우리 시향맨님 투자 성향이 딱 눈에 보이는 숫자, 그걸 근거로 이게 시장에서 싼가 비싼가를 평가를 하는데, 바이오는 미래의 꿈을 지금 숫자로 할 수가 없으니까. 바이오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시는. 알겠습니다. 그럼 바이오를 요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단타로 사고 팔아야 할 종목. 그 이제 바이오 했으니까 그거 빼고 하나 더 하면 이제 원전. 예. 원전이 단타로? 이제 원전 같은 네. 경우는 지금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수출 계속 한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뭐 어쨌든 친환경 네. 관련해서 엮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언제든지 노이즈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노이즈가 나왔을 때는 숫자 대비 주가는 되게 많이 올랐을 텐데 갑자기 또 확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 테마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보지 마시고 그냥 짧게 한번 끊어 하는 정도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원전 말고 또 있나요? 아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게임주도 사실은 예, 그러니까 게임주도 되게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재료를 가지고 되게 많이 엮어서 갔거든요. 실제로 메타버스에 좀 집중을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컴투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메타버스 갖고 이제 막 시연도 하고 막 그런 거 나오고 했었잖아요. 뭐 네. 전체 직원들 다 입주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 근데 저것도 너무 막연하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게임주에 대해서도 조금 물론 이제 중국의 파노라든가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출렁거리지만 조금 적극적으로 길게 가져가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역시 약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근데 구현되려면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 바이오하고 비슷하게 보시는 것 예. 같아요. 그러네. 당장에 눈에 안 보이는 뭔가 미래의 꿈만 먹고 사는. 근데 이제 우리 제가 볼 때는 네.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개미들은 네. 치앙맨님처럼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초보들은. 네. 맞아요. 그리고 뭐 하나라도 보이는 걸로 가야죠.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좋습니다. 올라갈 거 사실 찾는 것도 좋은 거지만 여기에서 이거는 아니야. 떨어질 거 방어하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당장 만약에 갖고 있다면 팔아야 될 종목 혹은 섹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인플레이션 관련주는 조금 조심하자. 인플레이션 예, 관련주. 예를 들면 이제 금리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거 뭐 보험주나 금융주나 이런 것들이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 올라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유주 같은 경우는 네. 단기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워낙 실적이 좋게 나올 거예요. 네. 제가 그 며칠 전에 정유업계 계신 분하고 얘기를 좀 한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긴 조심스럽고 예를 들어서 정제 마진이 1이다. 네, 네. 정제 마진이 1이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정제 마진이 1일 때 한 3 정도 나오면 자체적으로는 좋구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치면 네. 지금 나오는 숫자가 거의 15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회사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내수보다 수출을 많이 해야 돈을 더 버는 때인데 수출은 우리나라에 규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이상은 하지 말라고. 당연히 국내 기름값 비싼데 니네 어디 밖에다 팔아먹어? 이러죠.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이게 한 달 동안 올라오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한 달 전에 사놓고 오는 한 달 동안에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네. 이게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월급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협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국제유가가 이미 고점에서부터 빠졌고 제가 보기에 뭐 급락하진 않겠지만 국제유가의 어떤 레벨 자체는 좀 다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뭐 정유주라든가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치는 이제 조금씩 줄여야 되지 않나. 미국에서도 보면 뭐 대번 에너지 이렇게 신고가 가다가 지금 주가는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좀 줄여 나갈 때. 이미 선반영해서 정유주나 그런 건 어때요? 그 원자재 곡물 이런 것 때문에 들썩들썩한 게 사료주 있었잖아요. 예.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얘 혼자 무슨 뭐 하루가 다르게 쑥쑥 치고 올라갔는데 이것도 예. 마찬가지로 보면 될까요? 얘도? 사료주도 사료 그렇고 이제 같은 거. 그때 곡물주가 최근에는 주가가 오히려 빠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좀 선별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사실은 저도 이제 곡물주 중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되게 오래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곡물주라고 하면 제분 회사, 뭐 밀가루 만드는 회사도 곡물 네. 주에 해당이 예. 그거예요? 예. 이제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선별적으로 볼 때 이제 이거 가격 압박이 오히려 크잖아요. 회사들 같으면 되게 비쌀 때 사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올리지 말라 그래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불안정하게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봤을 때면 오히려 지금 같을 때가 조금 빠져주면 그 바람 다 빠져나가서 이런 어떤 좀 버블이 좀 빠지고 나면 오히려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다.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죠. 좀 길게 보고 예, 어차피 예. 실적 좋아질 거 어차피 가격은 언젠간 올리게
되겠죠, 얘네들도. 예, 그리고 종목들마다 보면 이렇게 좀 특이하게 무슨 지배구조 관련 사연이 있고 이런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골라볼 필요가 있죠. 지배구조의 사연은 뭐예요? 아, 그건 제가 나중에. 그게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 왜 나중에 다음에 오셔서 예. 다음에 오실 때는 우리 지배구조의 사연에 대해 재밌는 뒷이야기. 아니 뭐 본인이 알아서 다음 것까지 약속을 하고 가시죠. 아니죠. 최고야. 네, 작가형 요것도 꽉 물기 바랍니다. 지배구조의 사연. 자. 네. 넣었다 뺐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지금 사지 말고 이때 사면 좋을 종목. 석유화학주들. 네? 석유화학. 석유화. 지금 되게 많이 빠졌어요. 뭐 금호석유 이런 종목이 막 신저가 네. 계속 내려가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석유화학이라는 거는 사실 중국이 경기 좋아지면 살아나는 종목군이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도 안 좋고 지금 뭐 비싸게 원재료는 들어올 텐데 소비가 줄어들면 더 실적은 나빠질 것 같고. 근데 이게 역으로 이제 바뀔 때가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좀 어렵지만 중국에서 이제 제대로 부양책 한다라는 쪽으로 되면 이제 주가가 바닥치고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은 뭐 떨어지는 거 잡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신호가 나온다면 그때 가서는 좀 텀을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석유화학 쪽은 중국의 부양책을 주로. 네, 뭐 그렇게 나온다면 실제로 이제 그때 되면 또 원재료 가격은 또 안정이 됐을 거니까. 예. 석유화학. 그러니까 뭐 로이터나 외국 신문 많이 보신다고 하셨는데 중국 소식은 어디서 봐야 돼? 환구시보? 아, 그것도. 얘네는 근데 뉴스가 정직하게 안 나오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번역기에 이상하게 나와요. 중국어는 번역기를 돌려보면 맞아. 뭐 이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주식 시장이 빠졌다. 이렇게 뭐 이상하게 해서 번역이 돼서 나와서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그냥 로이터에 올라오는 것만. 알겠습니다. 자, 벌써 넣었다 뺐다 마무리하고. 아니, 근데 끝날 참 시간 다 됐어요. 관상학적으로는 네. 관상을 볼 줄 알아요? 말을 못 해야 되는 관상학이에요. 참 달변가야. 보면 되게 말 못하게 생겼는데. 술이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근데? 아니요, 제가 옛날에 이제 연극을 했어요. 연극을 해가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뭘 볼 때 얼질 않아요. 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잘하는 건 제가 볼 때 어는 거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냥 생각하는 거를 얘기할 때 이렇게 좀 쫄질 않는 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연극을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동아리가 전형적으로 뭐 질문하면 한 1분간 대답 못 하시게 생겼는데. 참 말 잘해요. 성매님.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죠? 칭찬입니다. 보내드릴 때 되면 이렇게 까. 재미도 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자, 오늘 마지막 질문. 앞으로 하반기 국내 주식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 좀 등락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시장의 유동성을 보면은 광범위하게 올라가는 장은 분명히 아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건 지금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네. 종목들은 이제 조금씩 풀릴 것 같은데 이제 종목들 예전 같이 와 하고 다 올라가는 장이 아니라 골라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실적 또 갑이 조금씩 투자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선별적으로 보셔야 되는 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는 제가 보기엔 이제 3분기 넘어가서는 조금 이제 이번 분기 지나가면서부터는 조금은 나아질 것 같아요. 3분기 지나가야 지금 아니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는 거죠. 3분기를 거치면서 예, 조금은 나아질 것 같다. 자, 오늘 나온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 이건 원래 이제 김현우 소장이 하던 일인데 제가 쓱 봤더니 이것까지 준비해 오신 거예요. 준비성 대단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죠. 오늘 나온 이야기를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시면요. 그냥 뭐 숫자에 투자해라. 숫자에 투자해라. 예. 숫자를 봐라. 이거는 근데 사실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르게 생각하셔도 돼요. 제 주변에는 차트로만 잘하시는 분도 있고 수급으로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일 분명한 거 제가 이제 인내심 말씀드렸잖아요. 사리도 말씀드렸고 근데 숫자가 따라주지 않는 기업은 그거는 정말 기다리는 게 인내심이 아니라 바보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숫자가 잘 찍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게 제일 현명할 것 같고요. 그럼 숫자가 도대체 뭔데 아시겠지만 증권사의 보고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까지 숫자 하향이 없다면 그런 기업은 신뢰해 볼 만하니까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실한 기업 좋아하십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뭐뭐 할 때 조심해라. 이거 환율 튈 때 조심해라. 환율 틀 때? 튈 때. 네,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갑자기 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실 1,300원 레벨에서 우리는 항상 기회였어요.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근데 이게 이제 1,300원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때 갑자기 여기서 더 튀어 올라가서 1,300원에서 1,400원 레벨로 올라가게 된다면 제가 보기엔 주식시장은 1,700까지도 예상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환율이 여기서 만약에 확 휘어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또 조심해야 되는데 확률은 낮겠지만 어쨌든 환율은 계속해서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서운 얘기급 마지막이었어요. 1700까지도 봐야 된다고?
예. 자, 오랜만에 오늘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되게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친구들 얘기하면 들어주는 데 익숙해 있잖아요. 뭐 저도 말하고 싶은 데 있거든요. 이제 좀 들어라 이놈들아.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어려운 말걸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어쨌든지 간에 저희한테 또 황금 같은 얘기들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딱 눈높이에 맞게 너무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좋아요. 사랑합니다 시황맨.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오셔가지고 이제 지배구조 얘기. 저희가 또 잊을만 하면 전화 한번 드릴게요.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작진 웬만하면 박수 안 치는데 박수 쳐주네요. 야, 대단한데? 네, 좋습니다. 자, 투자고는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전문가와 함께 네. 재밌는 이야기 나눠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댓글창에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고의 쪽박, 동박 다시 할게요. 투자고의 쪽박, 독박, 광박은 없습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